방금 오신 강원도 양구 외에도 어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자락을 집어삼킬 듯 나무 사이로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습니다. 더 위로! 불길이 산등성이를 휘감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로 시뻘건 연기가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양구군 비봉산 입구에서 시작된 불은 순간 시속 36k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화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어제 오후 9시를 기해 최고 단계인 산불 대응 3단계를 상향 발령했습니다. 소방 산림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북 군위군 옥녀봉 해발 526m 지점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279명의 인력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순간 시속 32km가 넘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며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50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국립공원 안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고 오늘 새벽 1시쯤엔 경북 영덕군의 한 야산에 불이 나 산림 약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주말 사이 접수된 산불 신고만 39곳. 산림당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합니다. 윤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가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장갑차와 대포 등을 실은 러시아군 화물차가 우크라이나 동부 벨리키 브룰루크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행렬 길이만 13km로 교전이 치열한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더욱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 도시 2곳에서 민간인 1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히르키우주에서도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서방의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агресія не мала на меті обмежуватись лише однією Україною, лише руйнацією нашої свободи і нашого життя. 오늘 오후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15분간 화상 연설을 하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첫 화상 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한 그는 연일 전 세계 의회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러시아가 일으킨 이번 전쟁에서 전쟁 범죄 의혹이 최소 5,600건에 달하며 전쟁 범죄 혐의자 50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1차로 8개 부처 인선이 이뤄졌는데 경제부 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호 의원, 국토교통부 원희룡 전 지사 등 경제 라인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대로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산업통상자원부엔 이창양 교수가 경제팀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돈은 풀어야 하는데 물가 급등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동산 등 경제 현안이 발등에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 물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당선인의 한미동맹 기조에 따라 한미연합 방위추진단장을 지낸 이종섭 예비역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교수가 맡아 향후 개편 작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보건복지부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나머지 10개 부처도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민주당은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농공행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선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며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특히 원희룡 전 제주시사 발탁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와 과장된 정치 공세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논공 행상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국토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 통합입니다. 윤 당선인은 균형과 조화를 나눠먹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인원 제한이 풀린 서울 잠실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중석을 촘촘히 채운 야구 팬들이 저마다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관람의 백미, 치킨과 맥주입니다. 너무나 이 밝은 표정과 음식 드시는 분도 보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구장이라며 취식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척돔에서도 고취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척돔 내에서 곧 치킨을 먹을 수 있다면 영화관 내에서도 곧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이번 주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취식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1년여 만에 음료 외 음식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화사와 관람객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안에서도 취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가에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허용 시점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형 공연 재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 오미크론 이후 대응책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